조선 후기에 어느 고을 따스한 봄볕이 내리쉬는 한옥 마당에 버드나무 가지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곳에 나름 이름난 사내 하나가 살고 있었습니다. 김진사라 불리던 그는 집안이 넉넉했고 비록 높은 벼슬은 아니었으나 사람들 사이에서는 점잖은 양반으로 통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집 대문 앞을 지나는 사람들은 늘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저 집 참 화목하구먼. 김진사 댁은 집안이 조용하고 좋아. 겉보기에는 정말 흠잡을 데가 없는 가정이었습니다. 아내는 말수가 적고 얌전했으며 집안 살림도 조용히 잘 꾸려나가고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꽃이 피었고 장독대는 정갈했으며 방 안에는 늘 은은한 향이 감돌았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 욕심이라는 것이 참으로 묘한 법입니다. 때로는 평온함이 오히려 권태가 되고 만족이 불만으로 바뀌는 순간이 찾아오는 법이지요. 김진사는 어느 순간부터 아내의 조용함을 달리 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정숙하다 여겼던 모습이 이제는 답답함으로 느껴졌습니다. 너무 말이 없는 게 아닌가. 좀 더 생기가 있었으면. 그런 생각들이 마음 한구석에서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김진사는 동네 양반들과 어울려 술자리를 갖곤 했습니다. 촛불이 흔들리는 사랑방에서 남정네들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처음에는 시사를 논하고 학문을 이야기했지만 술이 몇 순배 돌고 나면 이야기는 달라졌습니다. 김진사, 자네 같은 형편이면 첩 하나쯤은 두어도 되지 않겠나. 한 양반이 술잔을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그렇지. 집안도 더 번성시키고 자식도 더 두는 게 남자의 도리 아니겠는가. 다른 이도 거들었습니다. 첩이 있어야 집안의 생기도 돌고 아내도 긴장해서 더 잘하지. 그 말들이 김진사의 마음속에 서서히 불을 지폈습니다. 처음에는 쑥스러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럴 생각 없네. 하지만 그럴수록 마음은 더 흔들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마루에 앉아 달을 바라볼 때면 그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몇 주가 흐르면서 김진사는 서서히 마음을 굳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첩을 들이는 것도 나쁘지 않겠어. 집안을 위한 일이야. 후사를 더 있는 것이 무슨 잘못이겠는가. 문제는 아내였습니다. 하지만 김진사는 아내를 얕잡아 보았습니다. 결혼한 이래로 한 번도 말 한마디 크게 하지 않았고 언제나 고개를 숙이고 남편의 뜻을 따르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조용히 말하면 이해하겠지. 김진사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여인은 남편의 뜻을 따르는 법이니까. 그렇게 마음을 먹은 김진사는 어느 봄날 저녁 아내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안방에는 등잔불이 은은하게 타오르고 있었고 아내는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늘이 천을 뚫고 들어가는 소리가 조용한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여보. 김진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겉으로는 조심스럽고 점잖은 척이었지만 이미 마음은 정해진 뒤였습니다. 집안을 위해서 말이오. 아내는 바느질하던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후사를 더 잇고자 하니 첩을 하나 드리는 것이 어떻겠소.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멈춘 듯 했습니다. 바늘이 천을 뚫는 소리만이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고개를 숙인 채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이 얼마나 길었는지 김진사는 자신의 심장 소리까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김진사는 속으로 안도했습니다. 역시 별말 없이 넘어가는군. 내 예상대로구나. 그때 아내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잔잔했습니다. 대감의 뜻이 그러하시다면 소첩이 어찌 맞겠습니까? 김진사의 얼굴에 안도의 빛이 스쳤습니다. 다만 아내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집안의 법도에 맞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김진사는 그 말에 완전히 기분이 풀렸습니다. 아내가 순순히 받아들였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역시 내 아내다. 현명하게 받아들이는구나. 그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김진사는 노골적으로 첩을 들릴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을 보내어 젊고 아름다운 여인을 물색하게 했고 집안 한켠의 방을 비워 장식을 새로 하기까지 했습니다. 비단 이불을 들이고 화장대를 새로 놓았습니다. 고을 사람들이 볼까봐 조심하기는커녕 오히려 당당하게 준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김진사는 술자리에서 은근히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내 집사람이 참 현명해. 집안을 위한 일이라고 하니 흔쾌히 받아들이더군. 동료들은 부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김진사가 알지 못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내의 침묵은 포기가 아니라 준비였다는 사실입니다. 그 조용한 순종 뒤에는 철저한 계획이 숨어 있었습니다.
아내는 그날 이후로 하나하나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머리를 단정히 빗어 올리고 최고의 옷을 입은 뒤 시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안채에서 손자를 돌보고 계셨습니다. 어머님, 며느리는 무릎을 꿇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대감께서 집안을 더 번성시키고자 하시는 뜻은 이해합니다만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자칫하면 집안의 화목이 크게 흔들릴까 두렵습니다. 제가 부족하여 이런 일이 생긴 것이라면 저를 내쫓으시는 것이 차라리 나을 듯합니다. 시어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동안 조용하기만 하던 며느리가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말에는 히스테리나 감정이 없었습니다. 오직 집안을 걱정하는 마음과 자신의 처지를 담담히 받아들이는 태도만이 있었습니다. 이어 며느리는 친정에도 편지를 보냈습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사실만을 담담히 적었습니다. 남편이 첩을 들이려 하십니다. 제가 부족한 탓입니다. 그 편지를 받은 친정 부모는 경악했고 친척들에게 알렸습니다. 무슨 일인가? 딸이 무엇을 잘못했다고? 집안도 화목하고 살림도 잘하는데 왜 첩을 들인다는 것인가? 소문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고을이 그리 넓지 않았기에 며칠 지나지 않아 모든 사람이 알게 되었습니다. 김진사 댁에서 첩을 들인다더군. 본처가 그렇게 얌전하고 살림 잘하는데 말인가? 집안은 멀쩡한데 왜 굳이 첩을 들이려는지 모르겠네. 본처가 조용하다더니 그게 오히려 화가 된 모양이야. 시장 어귀에서 우물가에서 사랑방에서 수군거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점점 김진사를 향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김진사는 점점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길을 걸을 때면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분명 자신이 주도한 일이었는데 분위기는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무슨 큰 잘못을 저지른 사람처럼 취급받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김진사는 애써 태어난 척했습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 첩을 들이는 것이 무슨 죄인가?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집안 어른들이 한자리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큰집 사랑방에 문중의 어른들이 모였습니다. 김진사는 그제야 뭔가 크게 잘못되었음을 느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진사. 문중 어른 중 가장 연장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백발의 노인은 엄숙한 표정으로 김진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자네가 첩을 들이려 한다는 말이 들리더군. 김진사는 입술을 달싹였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뜻이 참으로 집안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자네 개인의 욕심인가. 그것이 김진사는 변명하려 했지만 말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집안이 화목하고 자식도 있으며 본처가 허물이 없는데 굳이 첩을 들여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다른 어른도 거들었습니다. 이것이 소문이 나면 우리 문중 전체의 체면이 손상되네. 이미 주변의 시선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동안 점잖은 체하며 존경받던 김진사의 이미지는 순식간에 욕심 많고 아내를 함부로 대하는 남자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아내도 불려나와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는 끝까지 남편을 헐뜯거나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이렇게 말했을 뿐입니다. 대감의 뜻을 거역할 마음은 추호도 없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잔잔했습니다. 다만 이 일로 집안이 소문에 휩싸이고 문중 어른들까지 근심하게 된다면 그 또한 대감께서 바라시던 바인지 여쭙고 싶을 뿐입니다. 그 말은 조용했지만 바늘처럼 날카로웠습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김진사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어른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김진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변명할 말도 항변할 논리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진사, 이 일은 다시 생각해보게. 집안의 화목이 무엇보다 중요하네. 어른들의 말에 김진사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그날 이후 첩 이야기는 더는 입 밖에 오르내리지 못했습니다. 이미 집안과 고을 전체가 그 일을 알고 있었고 여론은 아내 편이었습니다. 김진사가 고집을 부릴수록 체면만 더 구겨질 상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점잖은 양반으로서의 명예, 문중에서의 위치, 모든 것이 위태로워졌습니다. 첩을 들이기는커녕 김진사는 오히려 아내의 눈치를 보며 지내게 되었습니다. 밖에서 큰소리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집안에서는 말 한마디도 조심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술자리에서 자랑하던 그 당당함은 어디로 갔는지 이제는 고개를 들 수조차 없었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의 의미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의 침묵이 순종이었다면 이제의 침묵은 승리였습니다. 아내는 한마디 큰 소리 내지 않고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남편의 계획을 완벽하게 무너뜨렸습니다. 고을 사람들은 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진사 첩을 들이려다. 집안이 완전히 뒤집혔다더군. 아내가 조용하다고 얕보면 큰일 나는 법이야. 여인이 말없이 웃으면서 이기는 법이라더니 정말 그렇구먼. 이 이야기는 단순히 첩을 들이지 말라는 교훈만을 전하지 않습니다. 조선시대라는 엄격한 신분 사회, 남성 중심의 유교 질서 속에서도 가정의 균형과 존중이 무너지면 그 대가는 반드시 돌아온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김진사의 아내는 권력이 없었습니다. 법적 권리도 사회적 지위도 남편에 비해 약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감정에 휩쓸려 소리 지르거나 울부짖지 않았습니다. 대신 침착하게, 체계적으로 자신의 주변에 있는 모든 관계망을 활용했습니다. 시어른께 호소하고 친정에 알리고 사실을 담담히 전파함으로써 여론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론이라는 보이지 않는 힘이 결국 남편을 굴복시켰습니다. 욕심은 늘 달콤하게 시작됩니다. 김진사는 처음에 집안을 위해서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결국 그것은 자신의 욕심을 포장한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그 욕심의 끝은 결코 달지 않았습니다. 얻으려던 것은 얻지 못했고 가지고 있던 것마저 위태로워졌습니다. 그리고 침묵이란 언제나 약함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때로 침묵은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말없이 지켜보고 조용히 준비하며 적절한 때에 움직이는 것. 그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조선의 한 사내 김진사는 그 사실을 집안이 완전히 뒤집힌 뒤에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가 얕잡아 보았던 아내의 침묵 속에 그가 상상하지 못했던 힘이 숨어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힘은 소리치지 않아도 폭력적이지 않아도 충분히 세상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해가 지고 달이 뜨는 그 집 등잔불 아래에서 아내는 오늘도 조용히 바느질을 하고 있습니다. 바늘이 천을 뚫는 소리만이 고요한 밤을 채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조용함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이 집에 아무도 없습니다.